완공도 안 됐는데 혈세 낭비 논란에 휩싸인 자전거 도로가 있습니다. 농촌마을이라 이용자가 얼마 없는데 부실 시공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오는 7월 완공을 앞두고 있는 자전거 도로. 사실상 대부분의 구간이 완성돼 이용되고 있습니다. 장성군이 추정하는 이용자 수는 하루 평균 80명가량. 하지만 인근 주민들의 이야기는 전혀 다릅니다. 여기 자전거 도로 타고 다니는 데를 보들 못했어요. 몇 명 다니는데 한 19명 된가 모르겠어. 근데 자전거 도로는 주민과 상무대 군인들의 자전거 타기 생활화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자전거 도로는 상무대에서 상무 아파트까지 양쪽에 4km씩 8km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자전거 도로를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실제로 지켜봤더니 출퇴근 시간에도 한낮에도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전동차 타고 한나댕에. 근데 별로 많이 사용은 안 한가요. 실제 이용객이 얼마나 될지 타당성 조사나 수요 조사도 하지 않고 자전거 도로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전시행정이라는 지적에 장성군은 앞으로 자전거 도로 주변에 면사무소와 중학교가 들어설 예정이라며 이용자가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3개 면사무소 신축 부지도 있고 또 3개 중학교 또 3서 중학교 통합 문제도 계속 나오고 있고. 하지만 중학교는 언제 지을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조차 잡혀있지 않습니다. 벌써부터 부실 시공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에 칠해놓은 페인트가 들떠 다시 페인트를 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용자가 없는 무용지물 자전거 도로. 여기에 투입된 예산은 20억 원이 넘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지난해 부산에서만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와 보행자가 부딪혀 수십 명이 다치고 심지어 한 명이 숨지기까지 했습니다. 이유는 부산의 자전거 도로가 갖고 있는 구조적 문제 때문인데 부산시의 입장은 그냥 시민들이 알아서 조심하라는 겁니다. 집중 취재 임선웅 기자입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지만 그 위로 시민들이 오갑니다. 이 때문에 보행자와 자전거가 부딪힐 뻔한 아슬아슬한 장면이 이어집니다. 사고는 어떻게 나신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비 오니까 이렇게 가다가 애들이. 최근 3년간 부산 지역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와 보행자 사이에 일어난 사고로 160명이 숨지거나 부상을 입었습니다. 모두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와 보행자가 뒤엉켜 발생한 사고입니다. 부산 지역의 자전거 도로가 갖고 있는 이 구조적인 측면도 하나의 커다란 원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부산 지역 자전거 도로는 총 연장 419km, 이 중 80%인 무려 333km가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 도로입니다. 자전거 도로인지 그냥 인도인지 구분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이른바 무늬만 자전거 도로인데 이게 사고를 부르고 있습니다. 기존 도로를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다 보니까 보도 공간을 같이 겸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보차 겸용 도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부산시는 지난 6년간 자전거 도로 설치에 300억 원의 세금을 쏟아부었습니다. 정부 정책 때문에 마지못해 한 거지만 시민들의 안전은 뒷전이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표시판이라든지 또 도로 노면에 표시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같은 겸용이다, 같이 해야 된다 하는 이런 부분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자전거 이용자만 100만 명. 부산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그냥 알아서 조심하라는 당부가 전부입니다. MBC 뉴스 임선웅입니다. 고성에서 부산까지 동해안 720km를 잇는 자전거길이 완공돼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구간은 과도하게 사업비를 들여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양군의 현북면 잔교리 38선 휴게소 인근에 건립한 자전거 길입니다. 220m 구간에 수십 개의 기둥을 세워 교량 형태로 지었는데 바닥에는 고가의 외국산 원목이 깔렸습니다. 양양군 강현면 전진리 국도 7호선 주변 450m 구간에도 비슷한 형태의 자전거 길이 세워졌습니다. 양양군이 이 두 곳에 자전거 길을 만들기 위해 들인 예산만 25억 원.
양양군이 관내 자전거길 37km를 조성하면서 59억 원을 사용했는데 단 700여 미터 구간에 예산의 절반가량을 쓴 겁니다. 자전거 이용객이 많지 않은데 비싼 원목을 쓰면서까지 자전거 길을 만드는 건 예산 낭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고가를 투자한 것보다는 차라리 전체적으로 저렴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다 해주는 게 오히려 자전거 동호인들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양양군은 해당 구간이 경사가 심하고 도로에 자전거 길을 만들기가 쉽지 않아 교량 형태의 목재 길을 조성했다고 말합니다. 절개지가 있는 이런 구간에 대해서 그 적합한 공법으로 교량 공법을 택했습니다. 미관상도 괜찮고 하여튼 자전거 명소가 될 것으로. 감사원은 2년 전 전국의 자전거 길 조성 사업이 예산 낭비라고 지적하면서 시군별 하루 평균 자전거 통행량을 조사했는데 양양군은 53대로 조사됐습니다. MBC 뉴스 이웅입니다. (4대강) 사업으로 깨끗하게 조성된 자전거 도로에 난데없이 덤프트럭이 다니면서 주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조동진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4대강 사업에 따라 안동시가지에서 하회 마을까지 차량이 통행할 정도로 잘 닦여진 안동시 풍산읍 소산리의 자전거 도로입니다. 전국의 자전거 동호인들과 마을 주민들이 산책길로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에 지난 6월부터 덤프트럭이 다니면서 주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구간의 자전거 도로에도 덤프트럭이 다녔지만 민원이 생기면서 안전봉이 설치되자 지금은 통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봉이 없는 구간은 여전히 덤프트럭이 통행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다니기도 하고 사람 그냥 운동도 다니는데 여기 덤프트럭이 다니니까 사람이 피해 다닐 정도니까 위협을 느끼지. 덤프사들이 못 다니도록 안전 말뚝을 장치를 해가지고 하든지 해가지고 읍에서 하든 시에서 하든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덤프트럭은 상류 지역의 안동시 풍산읍 하리 육상골재 채취 현장에서 나오는 차량입니다. 채취 현장 인근 주민들이 통행을 반대하자 골재 차량은 먼 길을 우회하면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전거 도로나 농로 모두 덤프트럭의 통행이 금지되어 있지만 농로 통행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자전거 도로 통행은 안전상 시급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민원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시의 중앙부서와 협의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골재 채취 허가를 내주다 보니 애꿎은 자전거 도로와 이용 주민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동문화 방송 소식입니다. 덤프트럭과 포크레인 같은 건설기계 업주는 대부분 주택가 도로변에 장비를 세워두면서 각종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데요. 건설기계를 세워두는 주기장 관리도 사실상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어 공용 주기장 설치 같은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폐교를 이용해 조성한 안동시 북구면의 건설기계 주기장입니다. 진입로가 급경사인데다 울퉁불퉁한 주기장은 잡초만 무성한 채 이용 흔적이 없습니다. 안동시 와령면의 한 건설기계 주기장입니다. 산을 깎은 뒤 흙더미도 치우지 않고 있어 주기장이라고 말하기조차 민망스럽습니다. 안동시에 조성된 주기장은 10곳이지만 거주지와 먼 읍면 지역에 있거나 주기장 안전시설이 없어 월 5, 6만 원의 이용료를 내고도 실제 이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차를 세울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부대 시설도 전혀 안 돼 있고, 또 거리상 아침 출퇴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동시에 등록된 2,600여 대의 건설기계는 결국 대부분 주택가 도로변에 세워두고 있어 교통사고 우려와 환경오염 등 각종 민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정당국이 주기장 관리 감독은 하지 않고 주기 단속에만 나선다면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효과도 없어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시에서 하천 부지라든가 이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동시는 관련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대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쪽에 한 군데, 서쪽에 한 군데, 그리고 뭐 시내 어디에 적당한 데 한 군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공용 주기장을 확보할 그 계획은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그 법적 뒷받침이 아직 안 됩니다. 건설기계 업주도 주기장 규정을 지켜야 하지만 행정당국도 규정을 지키도록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상생의 행정이 요구됩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요즘 제주도는 건설 붐으로 곳곳에서 건축 공사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각종 자재를 실은 대형 화물차들이 중산간 마을 안길까지 점령하면서 보행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덤프트럭 2대가 중앙선까지 넘어가며 왕복 2차선 도로를 달립니다. 길을 건너던 관광객과 추월당한 렌터카는 위험천만해 보입니다. 좁은 마을길에 대형 화물차들이 수시로 다니면서 보행자들의 안전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갑자기 소음이 확 나면은 구경하다가도 움찔해지고 구경하는 게 좀 거북스럽고 아주 힘든 것 같아요. 주민들은 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물론 과적 차량에서 새어나오는 모래와 비산먼지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걸어서 다니는데 과속, 과적 때문에 피해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눈 뜨고 다닐 수가 없어. 모래 날려서 눈 쳐버려가지고 얼굴 쳐버려가지고. 건설 자재 수요가 많아지면서 제주섬 곳곳에 대형 화물차의 운행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항만 주변에서만 과적 단속이 이루어지면서 일부 운전자들이 단속을 피해 중산간 좁은 도로를 달리는 겁니다. 과적이 나오게 되면은 검문소를 피해 다니기 위해서 차가 우회해서 중산간으로 다닐 수밖에 없는 실정이거든요. 행정기관의 틀에 박힌 단속에 운전자들의 무리한 과적과 얌체 운행으로 농촌 지역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빠른 속도로 하이패스 차로로 들어서는 트럭이 연석을 잇따라 들이받습니다. 요금 단말기를 박살내고도 멈추지 않습니다. 입구를 들이받은 SUV 차량은 아예 차로를 가로막아 버립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하이패스 사고는 210여 건. 이 가운데 70%는 진출입로에 있는 시설물과의 충돌 사고입니다. 과속도 문제지만 하이패스 차로 폭이 갑자기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고속도로 폭은 최소 3.5m 이상인데 하이패스 차로는 3m에 불과합니다. 차량 폭이 2.5m인 대형 화물차가 드나들 땐 그야말로 아슬아슬합니다. 대형 차량을 이제 통과를 시키게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적절한 규모의 폭도 조금 더 상향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하이패스 제한 속도 30km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차량 간 충돌 사고도 잦은 상황.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규정 적재량보다 많은 짐을 실은 과적 차량이 우회도로를 통해 과적 검문소를 피해 다니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회도로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곳이 많다 보니 장비와 인력 부족 탓에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루 1000대 안팎의 화물차가 오가는 강원 지역 한 국도. 석회석을 가득 실은 화물차들이 국도에서 지방도 방향으로 급히 좌회전합니다. 1km 앞에 있는 고정식 과적 검문소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씩 세번 걸려. 그래서 이쪽으로 우회하시는 분들이 많구나. 과적 차량이 국도의 과적 검문소를 피해 다니는 이 우회도로는 강원도와 삼척시가 나눠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속 장비와 인력 부족으로 과적 단속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삼척시는 아예 이동식 과적 단속 장비조차 없어 국도관리사무소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우회도로에는 이런 이동식 과적 검문소 2곳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인력 부족을 이유로 일주일에 대여섯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이렇게 텅 비어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해당 구간에서 과적을 단속한 실적은 단 5건에 불과했습니다. 검문소를 피해 다니는 과적 차량에 대한 허술한 단속은 다른 지자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도관리사무소에 인원 장비 저희가 지원받아서 지금 하고
하고 있고 지금 2회 지금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적발 건수는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역시 국도가 아닌 지방도나 시군도로 등의 과적 단속은 지자체의 몫이라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과적 단속의 사각지대가 방치되면서 일부 화물차들의 위험천만한 과적 운행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과적 화물 차량은 도로 위 폭탄으로까지 불리고 있습니다. 단속을 피하는 수법은 날로 교묘해지고 있는데요. 경기도가 단속 시스템을 확 바꿨습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짐을 가득 실은 대형 화물차를 경기도 이동 단속반이 세웁니다. 하지만 화물차는 위험천만한 주행을 하며 단속반을 칠 기세입니다. 바퀴의 한 축을 저울에 올려 무게를 측정하는데 이마저도 할 수 없도록 요리조리 애를 먹입니다. 조금 싣고 오면 단가를 이제 깎아버린다고 하니까 저희는 이제 실어준 대로 실어오고. 고속도로 요금소엔 고정식 측정기가 설치됐지만 지정 차로로 다니지 않으면 그만이고 하중을 분산시켜 단속을 피하는 차량도 있습니다. 여기에 위반 차량을 수기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가 이런 단속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손질합니다. 현재 과적 차량들은 축 조작이라든지 첨단화가 되어 있는데 이동 당직 방속은 그에 좀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저희가 과학적으로 단속을 하고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 이번에 종합 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우선 과적 차량은 적발 후 하루 만에 과태료가 부과되고 위반 차량의 이력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또 전국 최초로 시군 간 이동 단속 장비를 무상 공유하는 제도도 운영합니다. 특히 생계형 화물 운송 종사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TV 이상범입니다. 건널목 신호가 바뀌는 순간 한 어린 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급히 건너다 차량과 부딪힙니다. 좁은 삼거리 골목길, 자전거를 타고 가던 주민이 차량을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부딪힙니다. 밤에도 자전거 사고가 나는 건 마찬가지. 주유소에서 나오는 차량과 빠르게 달리던 자전거가 부딪혀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올 들어 서울에서만 자전거 교통사고로 17명이 숨지고 다친 사람이 2,000명에 가깝습니다. 전국적으로 자전거 사고는 지난 2000년 6천여 건에서 연평균 10%가량씩 늘면서 2015년에는 무려 17,000건이 넘었습니다. 자전거 사고로 숨진 사람들은 대부분 역주행이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안전모를 쓰지 않는 자전거 운전자가 연령 구분 없이 많다는 점입니다. 빨리 가잖아. 천천히 달리기 때문에 안 써도 될 것 같아서. 굳이 써야 할 이유를 모르겠어요. 주변에 쓰는 친구들도 없고 저희 엄마 아빠도 쓰라고 한 적이 없어서.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자전거 사고를 당한 사람들 가운데 안전모를 쓰지 않은 사람이 70%가 넘습니다. 자칫 사망이나 큰 부상으로 이어지는데도 안전불감증이 위험 수위를 넘은 셈입니다. 신호등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는 등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음주주행으로 인한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서 음주 시에는 자전거 운행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한 초등학교 주변에는 자전거 도로가 있지만 제대로 연결되지 않아 당황하게 만듭니다. 보시다시피 자전거 도로가 갑자기 끊기는 상황입니다. 자전거 이용자는 이제 어느 도로를 이용해야 할지 굉장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자전거 도로가 중간중간 끊겨 있는 곳이 적지 않아 자전거 이용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자전거 운전자들의 안전의식이 미흡한 데다 안심하고 타고 다닐 수 있는 환경도 너무 허술한 겁니다. 우리 생활 속에 깊이 뿌리내린 자전거. 이제는 자전거 안전 문화를 어떻게 뿌리내릴지에 대해 모두의 고민과 지혜가 함께 모아야 할 때입니다.
국민리포트 정윤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기 쉬운 운동인 자전거가 출퇴근이나 등하굣길 교통수단으로도 인기를 끌면서 이용 인구가 크게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운전자와 사회 전반의 안전의식은 뒤처져 있다 보니 사고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교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민지 씨는 지난달 자전거를 타고 길을 나섰다가 택시에 치였습니다. 허리와 다리를 다쳐 한 달 가까이 병원 신세를 졌는데 사고 당시 안전장비가 없어 부상을 키웠습니다. 원래 좀 잘 탄다고 생각을 해서 그 위험성이 그렇게 보호장치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길거리에선 안전모나 전조등과 같은 안전장비를 갖춘 자전거 운전자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안전한 자전거 운행을 위해 만든 전용 도로는 곳곳이 파이고 갈라져 사고가 나기에 십상입니다. 그나마 도로 상태가 양호한 곳은 자동차가 이미 점령했습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자전거 전용 도로는 마치 주차장처럼 변했습니다. 차량을 피해 차도로 달리다 마주오던 승용차와 부딪힐 뻔하기도 해 자전거 전용 도로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위험합니다. 가끔가다 정말 빨리 오는 차도 있고 하니까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 도로를 괜히 만들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지난해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는 자전거 사고로 9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전년보다 40% 가까이 늘었습니다. 운전자의 안전장비 착용은 사고 예방의 기본. 안전한 자전거 통행을 위한 사회 전반의 제도와 의식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전거 사고 사망자의 3분의 2는 머리 부분 손상에 의한 사망자입니다. 지자체에서의 강력한 단속 그리고 처벌의 확실성이 필요하겠습니다. 대전시는 5가지 자전거 안전수칙을 담은 동영상을 각 학교와 동호회 등에 배포해 안전의식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교선입니다. 최근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전거 이용자가 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도 빈번한데요. 도로에서는 자전거도 자동차와 같은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사람을 다치게 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차로에서 빨간색 신호등을 보고도 자전거를 그대로 몰고 가던 김모 씨는 신호를 받아 좌회전을 하던 오토바이와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사고 충격은 당연히 자전거가 더 컸지만 교통사고 가해자가 된 건 김모 씨였습니다. 법정에선 김 씨는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운전자를 다치게 하고 오토바이를 망가뜨린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던 최모 씨는 보행자를 피하느라 균형이 무너지면서 마침 앞서가던 자전거 뒷바퀴를 건드렸습니다. 넘어진 앞자전거 운전자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일주일 만에 숨졌고 최 씨는 안전운전을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모처럼 탄천변 자전거 도로를 달리던 김모 씨는 역주행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급하게 차선을 바꿔 탔습니다. 그러다 옆 자전거를 넘어뜨려 운전자에게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혔고 김 씨는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장소는 차도와 인도, 자전거 도로 등 모두 달랐지만 사고를 낸 이들에게 적용된 법규는 자동차와 같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입니다.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자전거도 차에 포함되므로 자전거를 몰다가 실수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전거가 보행자를 친 사고도 해마다 꾸준히 늘어 지난해에는 790여 건으로 5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3배나 증가했습니다. 도로에선 자전거 페달을 밟는 순간 가속 페달을 밟아 자동차를 모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자전거도 엄연히 차로 분류되는 만큼 어떤 경우에도 예외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했다면 이 운전자뿐 아니라 보행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2년 5월
서울 도림천변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보행자 도로를 걷던 73살 A씨가 어느 순간 붙어있던 자전거 도로로 들어왔고 마침 시속 20km 정도로 자전거를 몰던 B씨가 미처 피하지 못해 뒤에서 들이받은 겁니다. A씨는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심각한 뇌손상을 입어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대화를 제대로 할 수 없고 좌반신 마비가 심해 혼자 설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A씨의 남편과 자녀는 B씨를 상대로 3억 3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손해액을 치료비 등을 고려해 2억 4천만 원으로 산정하면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B씨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의 책임을 40%로 제한하면서 위자료 600여만 원을 더해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곳이 보행자 통행이 허용되지 않는 자전거 전용 도로인데도 A씨가 진입하면서 사고가 일어났다며 A씨의 과실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량에 해당해 아무리 전용 도로라 하더라도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사고 형태에 따라 책임 비중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습니다. YTN 김준영입니다. 자전거 사고는 어디서 가장 많이 날까요? YTN 취재진이 빅데이터를 분석해 자전거 사고가 많이 났던 마의 교차로 10곳을 꼽아봤습니다. 한동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고 온 이곳은 가상 스튜디오입니다. 이곳에서 YTN 데이터 저널리즘 팀이 분석한 데이터 지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자전거 사고가 2번 이상 났었던 8,500여 곳을 표시한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대도시 주변으로 빨간 점이 몰려 있습니다. 서울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도심을 빼고는 대부분 지역이 붉은 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자전거 사고가 많이 났던 구역인데요. 자전거 도로가 많은 동네와 거의 일치합니다. 한번 확대해 볼까요? 네, 서울 동대문구청 부근입니다. 이렇게 크고 작은 교통사고는 주로 교차로 부근에 몰려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자동차 도로와 만나는 곳인데요. 사고 다발 구역에서 일어난 사고 가운데 60%는 이렇게 교차로 부근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교차로에서 사고가 가장 많이 났을까요? 자전거 사고가 자주 발생한 마의 교차로 10곳을 뽑아봤는데요. 1위는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남문 사거리였습니다. 3년 동안 모두 15번 사고가 났는데 피해자가 크게 다친 사고만 9번이나 됩니다. 이 외에도 서울 가락시장 사거리, 서울 구산역 사거리, 경기도 부천시 중동대로 사거리에서도 각각 14번씩 사고가 났습니다. 이렇게 자전거 사고가 많았던 교차로 10곳을 따져보니 서울이 6곳, 대구가 3곳, 경기도가 1곳이었습니다. 시기별로도 볼까요? 역시 나들이가 많고 바깥 활동하기가 좋은 5월과 6월, 9월과 10월 사이에 자전거 사고가 많았습니다. 1년 중 사고가 급증했던 때도 6월 말과 9월 중순이었습니다. 바로 지금이죠. 요일별로 보면 주말이나 휴일보다 평일에 일어난 사고가 많았고요. 하루 중에는 오전 8시 전후와 오후 5시에서 6시 전후에 사고가 빈발했습니다. 정리하면 봄, 가을, 출퇴근 시간, 교차로 근처를 지날 때 자전거 사고를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가상스튜디오에서 YTN 한동우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1차 사고 운전자는 낮에는 차량 뒤쪽 100m 지점에 삼각대를 세우고 또 밤에는 뒤쪽 200m 지점에 불꽃 신호기 등으로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돼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지키기는 어려워 이 규정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보도에 황보연 기자입니다. 짙은 안개를 뚫고 달리는 관광버스. 얼마 못 가 서행하던 승용차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옆 차로를 달리다 사고가 난 택시는 곧바로 다른 버스의 옆구리를 가격당합니다. 2차, 3차, 4차. 꼬리에 꼬리를 문 사고차들은 무려 100대가 넘었고 죽거나 다친 사람은 60여 명이나 됐습니다. 가들이 위로 아들하고 올라갔죠. 올라가가지고 있는데
대포 쏘는 소리처럼 쾅쾅쾅 아주 밀려오고 날아가고 차들이. 이처럼 무서운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1차 사고 운전자는 낮에는 차량 뒤쪽 100m 지점에 삼각대를 세우고 밤에는 뒤쪽 200m 지점에 불꽃 신호기 등으로 표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차들이 쌩쌩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삼각대 등을 설치하기 위해 100m, 200m를 거슬러 올라가는 일은 목숨을 거는 것과 마찬가지. 시간이 없다고. 가슴 일단 죽어요. 진짜 TV에서는 뭐 삼각대 설치하고 뭐 그런 거 많이 나오죠. 설치하다 죽어요. YTN이 창사 20주년을 맞아 특별 기획한 YTN 국민신문고. 오늘 밤 10시 생방송에서는 제대로 지켰다간 오히려 생명까지 잃을 수도 있는 고속도로 2차 사고 예방조치 규정에 대해 집중 조명합니다.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0024로 보내주신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은 오늘의 1일 MC인 임백천 씨가 전해드립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확실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있었던 몰래카메라 범죄 중 36%가 여름철에 집중 발생할 정도로 해마다 피서 처리되면 몰래카메라 범죄가 극성입니다. 그만큼 우리 여성들의 불안도 크죠. 이런 일상 불안을 줄이고 몰래카메라 범죄 예방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해수욕장과 대형 워터파크에 몰래카메라 탐지기가 배치됩니다. 송성준 기자입니다. 몰카 있으면 어떡하나 싶고 불안하죠. 화장실 같은 데 갈 때도 밑에 막 뭐 있나 보고. 백사장을 어슬렁거리는 한 남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렌저 탐지용 탐지기를 켜고 살피자 이 남성의 안경에서 몰카가 발견됩니다. 탐지기 렌즈가 몰카 렌즈를 포착한 겁니다. 경찰의 전파 탐지용 탐지기가 한 남성에게 접근하자 전파 수신 신호가 강해집니다. 휴대전화로 몰래카메라를 찍다 적발됐습니다. 화장실 벽면에 붙어있는 메모지입니다. 렌저 탐지기를 가동하니 메모지에 부착된 몰카가 반짝거리며 발견됩니다. 이 렌저 탐지용 카메라는 반경 8m 안에 있는 전원이 꺼진 카메라도 이처럼 식별이 가능합니다. 경찰청은 올해 처음으로 전파 탐지기 16대와 렌저 탐지기 70대를 해수욕장과 대형 워터파크 등지에 배치했습니다. 또 화장실과 탈의실 등에 CCTV와 비상벨을 새로 설치해 성범죄 예방에 적극 나섰습니다. 비상벨 57개 신설 등 또 전국 최초 몰래카메라 탐지기를 활용해서 탈의실, 화장실 등을 지속 점검하게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몰카 범죄는 2,700여 건으로 이 가운데 36%가 여름철에 집중 발생하고 있습니다. SBS 송승근입니다. 요즘 맘 놓고 목욕탕이나 수영장 가기가 겁난다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행여 누가 고성능 카메라폰으로 자신을 찍을까 소름이 끼치기 때문입니다. 현실화되고 있는 카메라폰 공포 실상을 나신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성들이 앞다퉈 몸 맵시를 뽐내는 이 여름. 자칫 눈 요기용 몰래 촬영의 표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진기 달린 휴대전화가 널리 보급된 탓입니다. 지난 4월 지하철에서 몸 일부를 몰래 촬영당한 여대생은 심리적 충격을 호소합니다. 너무 수치 느끼고요. 이제 치마도 보기가 싫고 치마도 못 입겠는 거. 연예인들은 카메라폰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라고 하소연합니다.
대중목욕탕이나 그 사우나를 가본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냥 갔을 때 이렇게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이른바 몰카 사진이 인터넷으로 무차별 유통되고 동호회까지 등장했습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접수한 카메라폰 등 관련 피해 사례가 올 들어 400건을 넘었습니다. 남의 사생활이라든가 이런 것은 내 호기심 만족을 위해서는 침범해도 된다 하는 사회윤리가 결핍되어 있는 점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카메라폰은 공연 등의 몰래 촬영에도 악용되고 있습니다. 카메라폰을 촬영에 사용할 때 빛이나 신호음을 내도록 하는 방안을 정보통신부가 추진하고 있지만 수천억 원 규모의 시장을 지키려는 업계의 입김부터 어떻게 이겨낼지가 과제입니다. KBS 뉴스 나신합니다. 끊이질 않는 화장실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학교 학생회들이 직접 행동에 나섰습니다. 수사기관이 아닌 학생들의 자치기구가 나선 건데요. 불안했던 학생들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서울 광진구의 세종대학교. 탐지기를 든 학생이 화장실 구석구석을 살핍니다. 칸마다 들어가 환풍구와 선반 및 그리고 콘센트도 놓치지 않습니다. 이 대학 총학생회에서 진행하는 화장실 몰래카메라 탐지 사업 활동입니다. 경찰이나 아니면 외부 업체에다가 저희가 맡기게 되면은 그렇게 꼼꼼하지 못하고 전체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이렇게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 1,500여 건이었던 몰래카메라 범죄는 2015년엔 7,600여 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인터넷에 한번 영상이 유출되면 피해를 복구할 방법은 마땅치 않기에 학생들의 두려움은 더 커졌습니다. 대학 화장실 몰카에 관한 제보도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사전 예방에 나선 학생회 활동을 학생들은 반겼습니다. 잡혔다고 해도 또 언제 일어날지 몰라서 걱정도 많이 되고 했거든요. 근데 총학생회에서 그거를 주체적으로 봉사단을 만들어서 일지표를 화장실 앞에 붙여놓고 언제 검사하는지도 약간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 학교 외에도 건국대와 한양대, 연세대 총여학생회 등 여러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몰카 탐지 사업을 진행하고 사업 보고를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전문가들은 몰카 범죄가 왜곡된 성의식에서 비롯되는 만큼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특강 등을 병행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몰래카메라 걱정하는 여성들 많습니다. 몰카 성능이 날로 발전해서 관련 범죄도 늘고 있는데 직접 탐지기를 들고 다닐 정도입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가방을 걸친 남성이 쫓기듯 뛰어갑니다. 그젯밤 서울의 한 전문대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몰카 촬영을 하다 달아난 용의자입니다. 여성 다리를 찍기 위해 지갑으로 휴대전화를 가리고 지하철에서 몰래 촬영을 하다 시민들에게 붙잡히기도 합니다. 사적인 공간에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혼자 사는 직장인 여성 권모 씨는 집안 화장실에서 몰카를 발견했습니다. 언제부터 나를 이렇게 관찰하고 찍고 있었는지를 모르니까 내가 모르는 또 다른 뭔가를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게.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에서 느낀 공포는 몰카 불안증으로 이어졌습니다. 창문 쪽을 계속 주시하게 돼요. 옷을 갈아입는데 탁자 이런 데 아래 들어가서 이렇게 갈아입는다거나 괜히 인터넷에 막 제 이름 쳐보고. 일부 여성들은 직접 몰카를 찾아 나서기도 합니다. 직장 여성 김모 씨도 탐지기를 구입했습니다. 한동안은 층층마다 여자 화장실을 다 돌고 그랬었어요. 카페를 가거나 술집에 가도 기본적으로 들고 가서 구석구석 한 번씩 이렇게 탐지를 해보고. 한 여대 학생들은 몰카를 찾기 위해 캠퍼스를 돌고 서울시도 여성안심보안관을 채용해 공공기관에 몰카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몰래카메라가 아주 세밀한 쌀털 나는 게 요새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를 더 집중으로 점검하고서. 몰카 피해는 늘지만 처벌은 약합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몰카 범죄 10건 가운데 7건은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한 추행이라든지 강간보다는 좀 죄질에 있어서 좀 낫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죠. 몰카 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주막 교수입니다. 공중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의 모습을 녹화하고 인터넷에 유포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성 수백여 명이 이 몰카에 당했지만 워낙 교묘히 설치돼 있어서 피해 여성들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윤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성들이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녹화돼 있습니다. 제주에 사는 30살 현모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이 영상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영상이 찍힌 곳은 바로 제주도에 있는 한 공원 여자 화장실입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피해 여성은 100여 명, 60여 차례 인터넷에 올렸지만 압수한 영상을 분석한 경찰은 피해 여성이 수백여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몰래 카메라입니다. 이 몰래 카메라는 경기에서 보면 바로 쳐다 보이는 곳에 이렇게 부착돼 있었지만 피해 여성 그 누구도 이것이 몰래 카메라인지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전기 스위치처럼 생겨 몰래 카메라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혼도 하고 별다른 전과도 없는 피의자는 호기심에서 인터넷에 올렸는데 회원들이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자 계속하여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중 여자 화장실 몰카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갈수록 교묘해지는 몰카 장비에 관리하는 사람도 모르고 이용하는 사람은 더더욱 알 수 없는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KNN 윤혜림입니다. 네, 국내 한 유명 워터파크 샤워실에서 찍힌 몰래카메라 영상 점점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누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악의적으로 찍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서버를 통해서 유포시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악의적으로 찍어서 악의적으로 퍼뜨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다면 선량한 시민들이 아무 잘못도 없이 피해를 입는다면 어떻게 마음 놓고 우리 사회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경찰이 이 동영상을 퍼간 사람들도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정유진 기자 연결되어 정 기자 나오십시오. 네, 사회부입니다. 네, 해외 서버를 통해서 이 영상 올렸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는 지금 퍼지고 있는 동영상들이 해외 서버를 두고 올라온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최초로 올라왔던 동영상도 또 지금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는 동영상들도 해외 서버를 통해 올라왔다는 것인데요. 국내 서버를 이용했다면 파일 유포자를 찾는 일이 비교적 수월했겠지만 외국에 근거지를 둔 만큼 역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해서 수사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경찰은 동영상 내용을 살피면서 특이점을 통해 유포자를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유포 경위를 알고 있는 사람의 제보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인터넷을 통해서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는데요. 경찰은 많은 사람이 영상을 보거나 다운받을 수 있도록 블로그 등에 올린 사람도 처벌할 방침입니다. 앞서 지난 16일쯤 여자 샤워실과 탈의실 내부가 촬영된 8분 길이의 동영상이 해외 사이트를 통해 유출돼 빠르게 퍼졌습니다. 영상 속 사람들이 수영복을 입고 있다는 점과 직원 복장을 근거로 워터파크에서 찍힌 영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는 직원 복장이 등장한 워터파크 측에서 유포자를 찾아내 처벌해달라고 신고를 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정유진입니다. 국내 유명 워터파크 여성 샤워실에서 누군가 몰래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이 유출됐습니다. 이 영상은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진정서를 접수한 경찰은 명백한 범법 행위라며 즉각 수사에 나섰습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샤워실에서 여성들이 몸을 씻고 있습니다. 샤워실뿐만 아니라 탈의실까지 적나라하게 촬영됐습니다.
8분 길이인 이 몰래카메라 동영상은 지난 16일쯤 해외 사이트를 통해 유출됐습니다. 영상 속 직원 복장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국내에 있는 특정 워터파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퍼지면서 정확한 장소와 함께 누가 왜 이렇게 했는지를 놓고 네티즌들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개인이나 다중을 상대로 한 몰래카메라 촬영과 무차별적인 영상 유포는 사생활 노출에 대한 우려를 넘어 공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기의 발달로 이런 범행을 하는 경우가 급속히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차량용 블랙박스처럼 좀 더 소형화된 어떤 그런 카메라들 있죠. 사람들이 쉽게 눈치채지 못하는 어떤 그런 기기를 이용하니까 과거에는 좀 생각하기 어려웠던 일들인데 쉽게 저지를 수 있고요. 지난 5월에는 시설관리업체 직원이 피트니스 센터 여성 탈의실과 쇼핑몰 화장실 등을 몰래 촬영했다 붙잡혔고 30대 남성은 커플들을 쫓아다니며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5분 동안 130여 장이나 찍기도 했습니다. 몰래카메라 범죄는 지난 2009년 800여 건이었지만 지난해에는 6,600여 건으로 8배나 급증했습니다. 몰카 범죄를 저지르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올 여름에도 몰래카메라 범죄는 역시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초소형 카메라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생활용품에 부착하면 눈에 띄지 않게 변형되는 기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황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터넷 쇼핑 사이트입니다. 갖가지 초소형 카메라들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존의 몰래 카메라로 쓰인 볼펜과 자동차 리모컨 키, 넥타이 핀은 물론 모자나 텀블러, 액션 캠코더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가격은 10만 원에서 40만 원 수준으로 크기와 모양이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생활용품에 주로 장착되다 보니 육안으로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난해 8월 국내 유명 워터파크 샤워장 탈의실에서 몰카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됐지만 몰카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여름 유명 항공사 여자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한 20대 남성이 체포됐고 현재 경찰관이 몰카로 여대생 다리를 찍었다가 파면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중학생이 여교사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몰카 범죄는 2011년 1,500여 건에서 지난해 7,600여 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입니다. 몰카 목적으로 구매를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매조 목적으로 하는 건지 이것을 몰카 행위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규제할 수 있는 법 적용 자체가 현실화될 수 있는. 전문가들은 초소형 카메라 판매를 규제하면 음성화될 소지가 있는 만큼 온라인 유포를 막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물놀이장, 샤워장들을 몰래 촬영했던 20대 여성의 공범이 전남 장성에서 붙잡혔습니다. 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경기도 용인 동부경찰서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최민기 기자. 네, 용인 동부경찰서에 나와 있습니다. 네, 붙잡힌 공범이 지금 용인으로 올라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워터파크 몰카 사건의 용의자의 공범이 붙잡힌 시각은 오늘날 12시 50분쯤입니다. 그리고 조금 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이곳 용인 동부경찰서로 압송이 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전남 장성의 백양사 휴게소에서 공범 33살 강모 씨를 검거했습니다. 그동안 강 씨는 자신의 주거지가 아닌 가족 명의의 다른 주거지에 머물다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밥을 먹다 붙잡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앞서 워터파크 몰카 영상을 찍은 혐의로 붙잡힌 27살 최모 씨의 채팅 기록을 분석해 강 씨의 위치를 추적해오다 오늘 전남에서 이 남성을 붙잡은 건데요. 그간 최 씨는 그동안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이 남성에게 돈을 받기로 하고 범행을 제안받았다고 말했지만 이 남성의 이름과 연락처 등 인적사항은 모른다고 진술해왔습니다. 일단 경찰은 강 씨가 몰카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압송되어 오는 차량 안에서 강 씨는 자신이 최 씨에게 몰카 촬영을 지시했지만 추가로 다른 사람에게 지시한 적은 없다며 범행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경찰은 이후 수사에서 강 씨를 상대로 최 씨와 무슨 관계인지, 왜 촬영을 지시했는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용인 동부경찰서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무더위를 피해 시원한 바다를 찾은 피서객들이 백사장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여름날의 추억을 담기 위해 저마다 휴대전화를 꺼내듭니다. 그런데 비키니를 입은 여성들만 의도적으로 골라 담는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기분 나쁜데 솔직히 막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피해서 가고 막 내 사진 찍어서 자기가 가서 보고 막 이런 생각하고 이러면 인터넷에 올리고 이러면 기분 더러워요. 비키니를 입은 여성의 특정 부위를 촬영하는 등 여름철 몰카가 기승을 부리자 경찰은 2개 중대를 투입해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부산지방경찰청 제2기동대는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여고생의 몸을 몰래 찍은 외국인 노동자 2명을 입건했습니다. 캄보디아와 베트남 출신인 이들은 18살 김 모양의 신체 특정 부위를 10여 장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몰카를 막기 위해 처벌과 계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배경 속에 여성들이 있는 이런 경우는 제가 이제 거기서 삭제 요청을 해서 그냥 지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수욕장이 폐장하는 이번 달 31일까지 순찰을 계속 강화할 방침입니다. 부산일보 박진숙입니다. 네. 지난 주말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 120만 명의 인파가 몰리는 등 요즘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틈을 타서 파렴치범들이 활기를 치고 있습니다. 부산총국 구석찬 기자의 취재입니다. 표적이 된 해변의 여인들. 비키니 차림만 골라 카메라에 몰래 담는 베트남 근로자를 해경이 덮칩니다. 한국 분이세요? 네? 외국 사람. 외국 사람이에요? 저 경찰관이거든요. 네. 대한민국 해양경찰. 지난 주말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5명이 몰래 여성들만 찍다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얼마 전에는 70대 노인이 캠코더로 촬영하다 쇠고랑을 찼습니다. 국적과 직업,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의 경우 인파가 가장 많이 몰리는 6번, 7번, 8번 막루 부근에서 몰래카메라 촬영이 극성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카메라로 저희를 찍는 것 같은데 제대로 확인도 못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불쾌하고 다신 오고 싶지 않은 그런. 물속은 더 심각합니다. 2 남성이 여성들이 모인 곳으로 튜브를 넘깁니다. 물에 빠진 척 허우적거리더니 여성들의 몸을 더듬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까만 돌고래입니다. 까만 돌고래. 친구들이랑 그냥 튜브 타고 놀고 있는데 남자들 무리가 오더니 뭐 가슴이나 엉덩이 같은 곳을 일부러 부딪히는 것처럼 해서. 성추행 신고는 하루에 100건 정도 접수되고 있으며 올 여름 들어 해운대에서만 8명이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피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백사장에 있는 막루에 있는 해양경찰 안전요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간단하게 122 122로 전화 신고 주시면. 해경은 순찰과 함께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